안녕하세요. 유방건강TV 김성원 원장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전성 유방암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DNA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암을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성 유방암과는 달리 밝혀진 유전자가 있는 경우를 저희가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전성 유방암은 가족력이 많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내에 유방암 환자가 대여섯 명 되는 경우도 있고요.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도 유전성 유방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많고 난소암 환자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유방암에 걸렸다면 그거는 유전자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유방암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성 유방암에 관련된 가장 잘 알려진 유전자는 BRCA 1번과 2번이 있는데 모든 여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유방암이 혹은 난소암이 걸린 환자분들 중에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 유방암과 난소암의 가족력, 또 최근에는 췌장암과 전이성 전립선암의 가족력도 또 유전성 유방암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력은 없지만 또 40세 이하의 굉장히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걸렸다거나 혹은 양쪽의 유방암이 걸렸다거나 본인에게 유방암과 난소암이 동시에 걸린 경우, 그리고 남성 유방암의 경우에도 이런 유전성 유방암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가족 중에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은 또 유전자 검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유전 상담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순히 빈혈 검사하는 것과는 달리 본인 가계에 있는 유전자의 이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보호에도 매우 힘쓰고 있습니다. 유전 상담의 과정은 꽤 긴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계도를 그리고 또 유전자 검사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비용은 또 얼마나 하는지, 또 그런 유전자의 이상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병에 걸리는지 등등을 설명 듣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저희가 설명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들으신 후에 유전자 검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 대림성모병원에서는 유전 상담을 전담으로 하시는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상담을 긴 시간 동안 한 이후에 유전자 검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방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염기 서열이라는 방법만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단순히 BRCA 1번과 2번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를 하는 패널 검사라는 방법으로 수십 개의 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요즘은 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LPA라는 검사 방법으로 BRCA 1번과 2번 유전자에서 찾을 수 없는, 기존의 방법으로 찾을 수 없는 방법의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진화했고 더 많은 유전자의 이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에 변이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사실 검사를 했을 때 변이가 있다와 없다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변이가 없으신 분들은 또 그것대로 의미를 갖게 되고요. 만약에 변이가 있긴 있는데 분류되지 않은 미분류 변이라고 판명된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변이가 질병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미래에 이런 것들이 변이가 질병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변이도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좋지 않은 결과는 돌연변이가 있는 것으로, 양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돌연변이가 있게 되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평생 70~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검사 후 상담을 통해서 위험을 알려드리고 예방법까지 알려드리게 됩니다. 돌연변이가 있는 여성들이 전부 다 유방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약 60에서 80% 정도가 유방암 그리고 50% 정도가 난소암에 걸리게 되는데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방암에 많이 걸리고 어떤 분들은 유방암에 적게 걸리게 되는데 첫 번째, 비만하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체중이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유방암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예방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2차 예방이라고 하는 조기 진단입니다. 아시다시피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자가검진이라는 방법으로 본인의 가슴을 촉진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40살부터는 보통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25살부터 MRI로 건강검진을 시작합니다. 보통 여성의 경우에 유방암 검진을 위해서 MRI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MRI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유방암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요. 30세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MRI와 유방 촬영, 굉장히 아프죠. 눌러서 찍는 그 맘모그램이라는 유방 촬영을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난소암 예방을 위해서, 난소암 조기 검진을 위해서 저희가 경질 초음파라는 방법으로 난소암을 조기에 진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피검사를 통해서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난소암은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저희가 약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화학적 예방법이라는 방법인데 타목시펜이라는 유방암 치료제를 드심으로써 유방암의 위험을 50% 감소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 피임약을 드심으로써 또 난소암의 위험을 50%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타목시펜이 장기간 드셔야 되고 또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고요. 난소암 예방을 위해서 드시는 피임약의 경우에는 또 너무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유방암을 조장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조금 파괴적이긴 합니다. 한 몇 년 전쯤에 안젤리나 졸리가 예방적인 유방절제 수술을 했다고 뉴스가 된 적이 있는데 양측 유방 그리고 양측 난소를 예방적으로 절제하는 것이죠. 예방적인 절제를 통해서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반드시 수술 전에 선생님과 깊은 상담을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꼭 상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난소암 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난소 예방 절제술은 유방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난소 절제술을 통해서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40살이 넘으신 경우에는, 그리고 출산을 다 마치신 경우에는 난소를 예방적으로 절제하시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항상 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에 있는 유전자의 이상이 밝혀지는 것이고, 그것들이 공공에 오픈됐을 경우에는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이혼을 하는 케이스도 본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전에 반드시 득과 실을 확인하시고 또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간혹 보호자분이 환자의 유전자 검사를 대신 들으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현행법상 본인이 아닌 분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대신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본인이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걱정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또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